자, 고기 되시고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1, 2월 과정이 이제 드디어 마지막 수업이네요 또. 그래서 이렇게 청운의 꿈을 안고 1월달 시작했는데 벌써 이렇게 한 과정이 한순간에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 이제 3월부터는 이제 다시 또 심화 이론으로 내용이 또 좀 더 어려워지고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1월 과정 이제 오늘 마무리를 또 잘 하셔야 되겠죠. 자, 제일 중요한 부분 예고 드린 대로 381페이지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이요. 계산 구조. 양도소득세가 어렵다 그러면 여기가 어려운 거고 이 부분이 또 이어지는 부분이 제일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복습을 한번 해보면 종합부동산세 납세 절차 공부했는데 종부세는 원칙적으로 정부 부과가세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근데 납세무자가 고지서 휴통해 버리고 뭐 할 수도 있고 신고 납부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종부세요. 토지분에 대한 종부세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합니다. 오, X예요. X입니다. 재산세는 대상 종류에 따라 납기가 달라지지만 종부세는 과세 대상 종류 관계없이 주택분이든 토지분이든 무조건 납기 언제입니까?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12월 16일부터 31일 아니에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고 토지분, 주택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주택분 종부세는 부가 징수할 세계 2분의 1은 7월 16일, 31일, 나머지 2분의 1은 뭐 9월 16일, 9월 30일. 그럴듯하지만 이건 재산세고 종부세는 무조건 언제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고지서를 발부할 때, 자, 고지서를 발부할 때 납기 개시 언제까지요? 5일 전까지 발부합니다. 재산세도 고지서 발부할 때 납기 개시 며칠 전? 5일 전까지 발부였고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고지서 날라온 거, 납세 왜 이렇게 힘이 없나? 자, 고지서 날라온 거 휴지통에 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신고납부할 때도 언제까지 신고해야 돼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무조건. 이때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고지서 날라왔던 고지서 날라왔던 것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종부세 여러분요. 종부세 종부세 물납이 허용됩니까? 안 됩니다. 분할납부는 됩니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재산세, 종부세, 물납, 분할납부 관련한 거는 시험에 나오니까 잘 보라고 그랬습니다. 자, 종부세 물납이요. 허용되지 않고 분할납부는 허용이 되는데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250만 원 초과할 때. 500만 원 아니죠? 재산세는 500만 원 초과. 근데 종부세는 250만 원 초과. 그 다음에 자, 분납기한이 납부기한 지나서 재산세는 2개월. 근데 종부세는 6개월로 개정이 된 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종부세, 재산세 부가세목은 재진이, 종부세 부가세목은 종농이 이렇게 우리가 외웠습니다. 그래서 종부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종부세에게 20%로 부과되고요. 뭐 이런 것들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요, 우리 소득세, 자, 소득세,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세는 개인주의, 개인 단위 과세합니다. 그래서 부부도 따로따로 소득, 개인별로 과세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소득세, 그 소득의 법에 열거된 소득들을 제가 소개해 드렸고요. 우리 종합소득 중에서 6가지 소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시험은 사업소득,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매매업, 건설업, 이게 우리 시험법인데 나중에 우리가 다음 수를 하나 이제 공부합니다. 자, 양도소득이 우리 시험에서 중요하고요. 양도소득은 사업성 없이 일시우발적 소득에 부과하는 거고, 자, 부동산 매매업 같은 것도 자기는 개인이 파는 건데 부동산을, 다만 얘는 사업성을 가지고 파는 거고, 사업성 여부에 따라서 양도소득과 그 다음에 사업소득이 차이가 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우리 소득세 과세 방식에서 종합과세 방식, 분리과세 방식, 분류과세 방식이 있는데 우리 원칙적으로 소득세는 종합과세 방식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소득을 1년을 단위로 전부 다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근데 주택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이 작년까지는 발생한 주택 임대소득은 2천만 원 이하다, 비과세입니다. 근데 올해 2019년도부터 발생하는 주택 임대소득은 요건 이제 2천만 원 이하더라도 어떻게 한다? 과세하는데 분리과세합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제 14% 세율 적용해서 따로 만약에 자, 세금을 계산해서 냈다 그러면은 그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은 여러분의 다른 근로소득이라든가 다른 소득과 합산한다 안 한다?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로 분리해서 과세합니다.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 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과 합산해서 계산해요, 포함해서 계산해요, 구분해서 계산해요. 따로 구분해서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분류 과세하기 때문에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이 채택하고 있는 과세 방식이다. 그 다음에 우리 개인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눴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랬을 때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따라서 납세 의무의 범위를 등을 달리하는데, 거주자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내에 주소가 있다, 거주자입니다. 주소 없더라도 183일 이상 거주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합니다. 거주자다 그러면 항상 싸이를 떠올리면서 국내 소득뿐만 아니라 모두 국외 소득도 다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예. 자, 근데 거주자다 그러면 납세지는 당연히 주소지고, 주소지 없으면 어디? 거소지를 납세지로 하고요. 집 가까운 데서 분류봐야 되니까 국세는 주소지. 그 다음에 비거주자다. 자, 비거주자다 그러면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 두지 않는 개인을 비거주자라고 합니다. 그죠? 그럴 때 비거주자 그러면 팥가수 마돈날 떠올리면서, 비거주자는 우리나라 국내에서 발생한 국내 원천소득만 납세의무가 있지, 국외 발생 소득은 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특별히 국외 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로 범위를 좁혀보면, 국외에 소지하는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거주자여야 되는데, 그냥 거주 아니고 양도일 현재 계속해서 몇 년 이상? 5년 이상 주소 거주 등 거주자만이 국외 소재 자산에 대한 양도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4년 주소 거주 등 거주자는 국외 소재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 자, 비거주하다 그러면 납세지는 국내 원천소득이 발생한 장소. 자, 아니구나. 그 전에 국내 사업장이 있으면 납세지. 비거주자 국내 사업장에 있으면 사업장 소재지고,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된 국내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고, 그잖아요. 근데 사업장이 없다, 국내 사업장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이런 것도 배웠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우리 양도소득세는 인세입니다. 종부세, 양도소득세, 인세 합산과세하는데,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기간 동안에 부동산 여러 번 팔았다 그러면 양도소득을 양도자별로 전부 다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양도소득세 우리 과세 대상 어떤 거냐? 토지, 그리고 건물. 우리가 건축물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자, 건축물 그러면 건물과 건물 이외 시설물로 나눴을 때, 건물은 대상인데 양도세. 자, 시설물을, 건물과 독립한 시설물은 대상이 아니고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이나 구축물은 대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설물, 건물과 독립한 건 제외되기 때문에 우리가 양도소득세에서는 건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지, 건물.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대상인데,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요, 미등기 전세권 대상입니까? 미등기 전세권 대상이에요?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자, 지역권, 용익물권 중에서 지역권 대상입니까? 아닙니다. 지역권 아니고. 그 다음에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뭐만? 등기된 것만 대상이지, 채권이기 때문에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은 대상이 아니다. 그 다음에 상가 임차인의 지위로서의 점포 임차권 대상입니까? 아닙니다. 부동산 임차권은 부동산 사용 수익에 대한 권리를 가지니까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대상인데, 점포 임차권은 당구장 운영하는 임차인이 당구다이, 당구공, 당구큐대, 커피숍, 한기, 컴퓨터, 토시, 초크, 자, 그 다음에 단골 손님을 권리금 받고 넘겼다. 자, 제가 열거한 거에서 부동산에 관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다, 이런 것들 자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또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건물이 완성되는 때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그 이해도 알아야 되는데요, 건물이 완성되는 때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어떤 게 있어요?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같은 거는 갖고 있으면 본계약 체결해서 아파트 완공되면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되니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대상이 됩니다. 또 토지 상환채권, 주택 상환채권, 상환이란 말도 있는데 채권도 나중에 토지로 주택으로 바꿔주니까 대상이 된다. 근데 국민주택 채권 같은 것은 백날 갖고 있어도 국민주택으로 안 바꿔주니까
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죠. 대상이 아니고.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이런 것들도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시동생명으로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하고 잔금 치르기 전에 명의가 바뀔 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했다고 본다고 그랬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이런 것도 대상이 된다 그랬습니다. 점점 더 침묵 속으로 빠져드는데 여러분들 자, 대상이 되고, 이건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요, 기, 타, 자, 산, 기타 몽땅 쌀이다가 아니라 네 가지 글자가 들어있는데, 특정 시설물 이용 및 회원권, 명칭 불문하고 이용권, 회원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골프, 콘도미니엄 회원권, 헬스클럽 회원권 같은 이런 것들, 여러분 동네에 있는 헬스클럽 회원권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명칭 불문하고. 그 다음에 또 영어권은 반드시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해야지. 자, 영어권만 단독, 즉 사업용 고정자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런 것과 분리되어 양도되는 영어권은 대상이 아니다. 기타 소득세 대상이고. 자, 이런 것들이요. 영어권은 반드시 사업용 고정자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같은 것과 함께 양도할 때 영어권만 대상이 된다. 그리고 특정한 법인 주식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자세한 거 안 배웠고요. 있다는 것만 알면 되고, 기타 자산에 특정한 법인 주식 두 가지가 대상이 되는 게 있다더라. 그리고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을 제외하고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이요, 주권 비상장 법인 주식은 무조건 대상이 돼요. 대주가 양도하든 소액주가 양도하든. 근데 주권 상장 법인 주식은 여러분들이 주식 거래할 때 양도소득세 안 내잖아요. 증권거래세법에 따른 증권거래세 내는 거지. 그래서 주권 상장 법인 주식은 예외적으로만 대상이 되는데 어떤 경우냐?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또는요, 엔드가 아니라 또는 장외거래,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양도하는 주권 상장 법인 주식은 대상이 된다. 이런 거. 그 다음에 그렇잖아요. 자, 그리고 파생상품, 금융상품, 일정한 파생상품도 대상이 된다. 그래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주식 또는 출자 지분, 파생상품이 대상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여러분요, 양도에 부과하는 세금인데 누가 여러분한테 양도소득세 양도가 뭐냐 물어보면 한마디로 뭐라고 대답하신다?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사실상 이전만 하면 돼요.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이전만 하면 양도한 것으로 보고요. 또 사실상 이전해야지 형식적 이전은 양도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 대표적인 예가 신탁 아니고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등기 형식은 소유권 이전이지만 여전히 채무자가 사용 수익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당하지 않는다. 단 양도 담보된 자산이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변제, 충당, 매각할 때 제3자에게 완전히 넘어가죠. 이때는 양도에 당한다. 이런 거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양도소득세 반드시 사실상 유상이전,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지 무상이전은 양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 양도가 뭐냐 배웠고, 그 다음에 양도의 유형도 배웠어요. 양도로 보는 경우와 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양도로 보는 경우 매매예요. 이전한 자 측면에서 봤을 때 매도 대표적인 양도에 대한 유형이죠. 거래대금 받고 이전하니까. 교환, 거래 양당사자 모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교환. 그 다음에 법인의 현물 출자, 출자자가 설립회사로부터 신주 배송 받고 이전하니까 사실상 유상 이전. 그래서 양도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딴 거 없어요. 사실상 유상 이전인지 아닌지만 따지는 거예요. 대가 받고 실제 사실상 이전됐는지. 매매 교환, 그 다음에 법인의 현물 출자 양도에 해당하고, 대물 변제요. 판례와 통칙 내용, 금전적 채무에 가름해서 부동산 같은 것으로 이전했다.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에 해당하고, 또 손해배상, 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 대상 물건을 이전하거나, 이혼할 때 이혼의 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 대상 물건을 이전하면 양도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혼할 때는 위자료를 줄 때 양도소득세 대상 물건으로 위자료를 주면 안 된다. 위자료 주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생각이 내야 되니까. 근데 단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제3분할로 인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래 내목 내가 찾아간 거니까. 그 다음에 조세 물납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지자체 부동산으로 물납해요. 어떤 대가를 받느냐? 조세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조세 물납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